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음, 어제 그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단 어제 해외 증시 먼저 살펴보면, 미 증시가 다우 산업이 0.52%, 나스닥 0.19%, S&P 500 0.4%잘 끝났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일종의 그, 이번에, 7월 달에 0.25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죠. 이번 금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느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느냐, 또는 한 번 더 하느냐가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여기 긴축의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강해집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2차전지만 강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AI가 합류가 되고 반도체가 합류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어쨌거나 2차전지고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가 좀 주춤하긴 해도 앞으로는 반도체나 전기차, AI가 강해집니다. 디스플레이까지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주도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당연히 2차 전지가 대장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AI, 즉 반도체 이쪽도 분명히 앞으로 더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부품주 이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 파생된 폐배터리라든가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반드시 2차 전지에 이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코스닥이 1000스닥을 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또는 제약주까지 같이 뛰어줘야지만이 우리나라 지수가 1000스닥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코스닥의 월봉 차트인데 아직 추세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2차 전지만 강하죠. 포스코 그룹주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포스코 그룹주 매기스가 굉장히 셌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던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20개월 변곡점인데 940표를 뚫게 되면 결국은 1000스닥을 간다. 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게 결국은 2차 전지 AI 여기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가 좀 합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강해졌죠. 철강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또 하나 이 철강 업황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포스코 그룹주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고 사실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은 여기였었거든요. 제 이따만 알려드렸었는데 크게 올라갔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철강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조정권이 들어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도 대단하죠. 눌림 보고 좀 기다리는 게 좋겠죠. 날아가면 이제 어쩔 수 없고 자, 대신에 이제 아직 안 올라간,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이쪽 계열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잘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되면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저제 공정에 대한 증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를 제가 잘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 아침에 제 오전에 실망을 해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반인들 모시고 실방을 하죠. 다 무료 실방인데, 전체로 다 무료예요. 단지 이제 매물 후원금만 있는 건데 이쪽 장비주들 쪽에서 보면 V원택하고 신흥 SAC 정도를 저 어제 한번 보면 어떨까 하고 알려드렸었는데 어제 좋았어요. 신흥 SAC가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9%또 올라갔고 V원택도 어제 잘 지켜줬습니다. 이제 V원택 같은 경우 어제 재무 분석을 제가 좀 해드렸었는데 크게 비싸지 않아요. PBR 기준 1.84면 이쪽 전자장비 쪽 이 PBR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절대적 평가가 아니죠. 상대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강 섹터라든가 건설 섹터는 실질적으로 PBR 1, 2를 넘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반도체는 PBR이 1 이하가거나 2 이하가 되면 굉장히 싸요. 특히 부위원택은 재무구조도 나름 단단한 편이죠. 시총이 1,800억짜리인데 일단 매출은 계속 커지는 그죠 이런 현상이고 저번 분기 적자가 났지만 만약 이번 분기 흑자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당 순익 EPS 같은 경우도 좀 적자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1,200%예요.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그 기업적으로도 많은 제품을 LG에너지 솔루션 이쪽과 연결이 돼 있죠. 잘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월봉에서 아주 싸진 않아요. 어제 설명드린 대로 제일 좋은 매수 타임은 여기였지만 지금은 좀 높거든요. 대신에 이번 달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달 거래일이 화수목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서 끝나주면 이 친구는 언제든지 이번 달 한 번 음봉 왜냐면 지금까지 잘 올라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월 6개월째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달 한 달 쉬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는 5주선 밑에 있는데 예전에 뚫어준 그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러한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의 매수 타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땐 이런 데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수익률이 거의 2배가 되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이 친구를 단기로 보겠다. 그럴 땐 역시나 60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60일선 깰 때 손절을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밀리거든요. 대신에 60일선이라는 자리가 월봉에서 5개월 선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괜찮은 듯 보인다. 이렇게 보이시고. 또 하나는 신흥 SEC를 보게 되면 이 친구도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인데 사실 모든 기준선이 되는 친구들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가 바로 20개월선이에요. 20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번 달 말거래일 기준으로 2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격은 52,000원대가 되게 돼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 위에 있죠. 이 수급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매물대를 뚫고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가 만약에 오늘 날아가면 만약에 변곡점 자리인 54,000원 위에서 출발해 주게 되면 54,0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날아가다가 음봉으로 떨어져 가지고 5일선을 찍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단기는 깨면 손절이고 중장기는 내가 산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2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런 데까지 충분히 아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뭐 탐미럴 같은 친구들도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약간 고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부연택이나 신흥 SEC 정도를 바라보는 것도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마칩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